김근식 교수의 판도라 열어볼까요? 교수님.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송영길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해서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뭐 이싱스문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가 비주류였고 당대표에 몇 번 도전했지만 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후방 지원이 있었다라는 설이 많이 있고 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또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보통 같지는 않다. 송영길과 이재명은 땡땡땡땡이다. 순망치안이다. 순망치안이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대선 이후에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좋은 지역구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두 사람 간에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한 사람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과연 한 사람이 정계 은퇴를 하거나 뭐 폭망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냐. 왠지 정치적 운명 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계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 공동체까지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자리 물려주면서 서울시장 출마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시는데 네. 요거는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나갔을 때를 돌아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천시장 처음 출마할 때 본인이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송영길 의원의 목표는 대권인데 대권 가는 길에 인천시장으로 가면 안 된다. 난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그쪽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틀려고 했는데 당내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인천시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송영길 대표에게는 오래된 꿈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도전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지 뭐 이재명 대표에게 자리를 비켜주려고 딱 이렇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여서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예, 그냥 둘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사이일 뿐이다. 네. 순망치안하고 비즈니스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큰데 박원석 의원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그 차원에서 네. 헤어질 때이다. 헤어질 때. 아니 왜냐하면 순망치안이나 공도동망이나 혈맹관계나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망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당 전체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이러면 민주당이 어쨌든 도덕성, 정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 간판을 내려야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기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끊어내야 되고 헤어질 때이다. 정답은 순망치안이었습니다.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판도라가 정말 짜고 치지 않은 거야. 어떻게 딱 맞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밤 11시였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4시경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흔쾌한 자진 귀국 결정은 아니었어요. 당에서 강한 요구가 쏟아지자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고 기자회견도 열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 자체가 부적절해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관련돼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으면 그게 바로 귀국이 됐어야죠. 벌써 한 열흘 전쯤엔 들어왔어야죠. 아니 거기서 강의를 맡아놓은 뭐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움직이기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송영길 전 대표의 강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년 트랙에 있는 교수가 정말 학기 중에 맡은 과목이 있더라도 이 정도 사건이면 수업 빼고 들어와야죠, 바로. 근데 또 이제 송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건지, 나에게 닥칠 리스크가 어디까지인지, 뭐 그건 그거대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제 들어와서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은 어쨌든 수사 범위에 넣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가 또 여기서 더 확대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녹취록의 정황으로 보면 다 알고 있었고 본인도 돈을 마련해서 누군가에게 준 것 같다. 이런 정황인 거죠. 처리. 네. 예.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대선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당대표 출마 회견을 했더라고요. 제 일정표를 받아서 보니까.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대표가 뭐 계속 이제 지금까지의 그 입장을 고수하고 버틸 때 결국 그 정치적 데미지는 민주당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데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송 대표는 지금 사면 초과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사면 초과에 몰린 듯한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보면서? 아니 근데 이제 지난주에 기자회견 있기 전에 일부 이제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띤 채로 인터뷰를 한 걸 가지고 당내 여론이 더 격앙됐다 그래요. 아니 그 당은 지금 불이 났는데 왜 본인은 저기서 저렇게 여유롭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인터뷰를 하냐. 너무 한가하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여론이 나왔기 들끓고 때문에 있는 거죠. 기자회견의 모습은 그때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더 엄중하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임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송영길 대표 이번 기자회견 그 도중에 곳곳에서 할 말이 있다는 투에 저는 인상을 많이 읽습니다. 최근에 그 녹취록에 대표님이 직접 돈봉투를 뭐 구성을 하고 뭐 뿌리는 과정이 그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여기서 논문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나요?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오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대선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망치 안의 관계에서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왜 나만 죽어? 라고 하면 이게 할 말이 많은 거죠. 아, 왜 나만 죽어 같은 그럼요. 느낌을, 예, 뉘앙스를 풍기는 것 그렇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잘 헤어지고 쿨하게 헤어질 거면 그냥 말없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파리 한복판에서 뭐하러 기자회견 합니까? 제가 볼 때 준비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나도 할 말이 좀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공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러면 당의 어떤 뭐 관리? 간섭? 이런 걸 받아야 하니까 그렇죠. 파리에서 하고 오는 것이다. 검찰의 관리도 받아야 하고 싶은 되고. 말 다 하고. 네. 오케이. 김성애 소장님. 전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회견을 발표했을 때는 당장 귀국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중간에 한번 정리는 해야 되니까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 시간은 잡았을 테고 그거 뭐 한국 시간이랑까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고려해서 알만한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잡았는데 그 뒤로 한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굉장한 정치적 압박도 느꼈을 테고 뭐 당내에서 설득은 물론이거니와 송영길 대표와 함께했던 측근들에게서도 상당한 이야기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확하게 사과를 했고요. 잘못했다는 점을 좀 밝혔고 그리고 조기 귀국을 밝혔다는 점에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탈당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본인의 책임을 밝히고 억울한 점을 풀고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점은 전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송영길 대표가 이 당에 대한 애정은 있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386 그룹의 리더
격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당대표는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도전에서 만들었던 자리라 자기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원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저의 탈당을 계기로 모든 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응하여 국민의 희망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국의 충정이 탈당 선언까지 끌어냈던 것으로 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진짜 억울한 것인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좀 두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또 그 이후에 귀국하는 스케줄을 잡은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그널이요? 예. 무슨 시그널이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준비해줘라. 준비해줘라. 나를 위해 당이 예. 준비해달라. 끊는 준비가 아니라 같이 갈 준비, 보호할 그러니까 준비. 손망치 아니라 근데 저는 그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 나 혼자 사라지진 않겠다. 그게 열흘의 시간을 끈 이유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정근 씨가 한 8, 9년 동안 3만 건의 통화 내역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 일부러 남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분이 주고받던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것도 하나도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러 남겼다고 보세요? 일부러 남겨놓은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밝혀지는 과정도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어머니 집에 숨겨놨던 핸드폰이 중간에 발견됐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사실 거기 핸드폰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건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검찰이 구형도 3년이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한 거거든요. 3년 구형은 판사에게 이 정도면 집행유예 괜찮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재판 과정을 쭉 지켜봤던 판사 입장에서는 아닌데 이거 당신들이 지금 형량 거래한 것 같은데 플리 바기닝인 것 같은데 하면서 4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아주 하잖아요. 이례적이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나머지 핸드폰하고 USB 파일도 들고 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정근 씨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생각하면서 송영길 대표를 감싸고 간다? 이거 모두가 알고 있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모두는 보더라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하고 있을 가능성. 이런 상황에선 송영길 대표가 리더로서 다 안고 가야죠. 그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나오는 것이 없고 그냥 치하나 좀 하고 그냥 통화나 한 정도 사이 같으면 무혐의로 나올 테니까요. 이건 증거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도 딱 증거를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예. 되는 것이고 추정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3만 건이 있다는 거를 송영길 대표도 아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나를 감싸달라, 나 같이 가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생긴 열흘의 시간은 아닐 거라고 네, 전 보신다는 그렇게 보기는 말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어렵다고 이제 그런 사안의 생각이시네요. 성격이 대충 이제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한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3만 건이나 되는 녹취가 있고 예. 또 지금 이정근 씨가 보면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분이 지금까지 구금된 일수하고 그 사이에 검찰 출정 나간 일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례적으로 검찰에 출정을 많이 나갔어요. 보통 이제 기소내고 나서 재판 시작되면은 검찰 출정 잘 안 가거든요. 아주 특별하게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그 얘기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변호인도 모르는 출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정근 씨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감싼다고 해서 감싸질 문제겠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건 현역 의원들 10명에서 20명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각자 이제 혐의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공통된 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검찰이 넘어가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 네, 의혹 단계긴 합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구속 수사를 안 하더라도 다 소환을 하고 예.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할 거란 물론이죠. 말이에요. 현역 의원이 2-3명만 그래도 당이 출렁거리는데 10명, 20명 이러면은 그 당의 이미지가 그냥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적당히 하려고 그래도 오히려 적당히 하려고만 할수록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송영길 대표 없어요.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운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본인이 없다. 적어도 당대표까지 지냈던 예. 그리고 이후에도 큰 정치에 대한 꿈을 가졌던 이런 정치인이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본인이.